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과천에 있는 소리샵 본사에 와 있습니다. 본사 전용 시청 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스피커가 많죠. 예, 스피커 북쉘프 한 조, 그리고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 한 조, 이렇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편님은 198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84년이면 정말 기억에 선명한 게요. 네. 왜냐면은 고3 때였고, 네. 제가 이제 8학번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84년에는 정말 수학, 정석, 네. 성문, 종합영어, 예. 이런 거 보면서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LA 올림픽이 있었어요. 제 여름방학 때. 네. 예, 그것도 보랴, 공부도 하랴. 네. 정말 시간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여가지고 생각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1984년도에 이 스피커를 만든 스피커 메이커가 탄생을 했어요. 1984년도에 덴마크에서 원래 위트호프라는 분이 설립한 시스템 오디오라는 스피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시스템 오디오를 처음 만났던 게 SA2K였나요? 스캔스픽의 팔랑개비 우퍼를 담은 그 스피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처음 그 스피커 듣고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벌써 이 시스템 오디오가 그 당시만 해도 약간 국내에서는 좀 신생 취급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엿한 게 40년이 넘는 중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위트호프 김편님도 시스템 오디오는 많이 익숙하시죠? 그렇죠. 제가 정말 손에 꼽는 제아의 고수. 예. 를 두 개를 꼽자면 또 우연의 일치인지 덴마크 브랜드인데요. 네. 지금 여 시청실에도 있는데 오디오 벡터하고 그다음에 네. 이 시스템 오디오. 네. 약간 성향은 좀 달라요. 네. 그런데 이 소리를 듣다 보면 이건 정말 제아에 숨어 있는 고수다. 예. 그걸 들을 때마다 듣는 스피커 브랜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덴마크가 정말 유럽에서도 오디오 정말 최강국 중에 하나예요. 일반인들은 뱅앤올uf슨 이렇게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날로그 쪽에 오토폰, 그다음에 스피커 쪽에는 오디오 벡터, 다인 오디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시스템 오디오까지 정말 보석 같은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그니처 시리즈입니다. 하나는 시그니처 5고요. 또 하나는 시그니처 40. 040 이런 거 생각나네요. 일단은 이 시그니처 시리즈 북쉘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쉘프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웨이 북쉘프 저음 반사형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밑에 이제 스탠드를 받쳐야 되는 그런 형식이고요. 트위터가 1인치, 트루보이도 마찬가지인데 1인치 굉장히 검은색의 그 트위터가 약간 눈처럼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를 무슨 렌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향 렌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정식 이름은 DXT 음향 예. 렌즈 그래갖고 DXT를 풀어보니까 디플렉션 익스펜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그 반사를 확장을 하는 기술이 투입된 예. 음향 렌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트위터에서 나온 고음을 보다 더 확산, 예. 더 넓게 좀 뻗어 나가게 하는 그렇죠.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가이드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마 사진이 나갈 텐데요. 보통 웨이브 가이드가 약간 혼 타입으로 쏙 들어가서 네. 약간 매끄러운 표면을 그리는데, 얘는 그렇죠. 3단으로 꺾여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반사 각을 서로 달리해갖고 최대한 난반사를 일으키면서 최대한 네. 멀리 예. 골고루 퍼지게끔 예. 하는 그런 기술이 담겨 있는데, 이거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노르웨이의 시어스라는 그 유닛 제작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처음 이제 특허를 받은 기술인데, 이 시스템 오디오에서는 2009년인가서부터 이 트위터 네. 음향 렌즈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베이스가 중역과 저역을 하나의 유닛에서 다 이제 소화하는 그런 형태죠. 5.5인치고 이게 멤브레인 쪽, 이게 진동판 쪽은 굉장히 가벼운 유리 섬유 소재로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이 서열 관리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시스템 오디오의 플래그십은 레전드 시리즈고, 네. 그리고 엔트리 시리즈가 삭소 시리즈인데, 그렇죠. 이게 갭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새로 론칭한 게 이 시그니처 시리즈거든요. 그런데 이 특히 미드 우퍼나 우퍼의 진동판 재질을 딱 차별을 뒀어요. 그래갖고 뒀죠. 레전드 플래그십에는 카본 파이버, 네. 카본 섬유를 썼고,
그리고 삭소 시리즈에는 코팅을 한 페이퍼. 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아까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볍고 강한 네. 유리 섬유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퍼 진동판 재질로도 좀 차별성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펙을 잠깐 살펴보면 주파수 응답은 최저 40Hz에서 고역은 25kHz까지 이렇게 재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칭 임피던스는 4ohm입니다. 일반적인 8ohm보다는 절반 좀 낮죠. 그리고 감도는 88dB. 북쉘프의 스펙 치고는 뭐 그렇게 드라이빙이 어려운 막 그런 쪽은 아니에요. 예,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그니처 40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2A가 아니라 3Way로. 그렇죠. 예, 그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퍼포먼스에서는 가장 큰 차이를 유발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3Way 스피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음 반사형 스피커입니다. 유닛은 거의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트위터 1인치 DXT 그 음향 렌즈를 포함한 소프트돔 트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미드레인지 근데 우퍼 이런 쪽이 이제 베이스 우퍼 다 분할돼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 그러니까 요 시그니처 5 북쉘프도 그렇고 이 시그니처 40, 예. 40도 다 5.25인치 유닛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북쉘프에서는 2Way이기 때문에 미드 우퍼가 5.25인치. 네. 그리고 얘는 3Way이기 때문에 미드레인지가 5.25인치. 네. 그리고 우퍼가 5.25인치 두 개.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우퍼를 자세히 보면은 이 서라운드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엣지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주름이 잡혀 있어요. 일정 간격을 두고서. 네. 그때 한번 그러니까 이메일 인터뷰인가를 통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스템 오디오에. 네. 이거는 디자인이냐, 뭐 문이냐, 아니면 무슨 공학적인 뭐 이유가 있냐 했더니 민자로 이 고무 예. 서라운드를 했을 경우에는 얘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뒤틀림이 있을 수 뒤틀림이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건 어느 스피커나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시스템 오디오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얘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큰 유닛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구경 우퍼를 여러 개를 써서 똑같은 저역과 그 네. 파워를 얻는 그런 원리상 이 우퍼가 다른 6인치, 뭐 6.5인치나 8인치 네. 우퍼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지 그렇죠. 더 많은 공기의 양을 밀어내서 저음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긴 진동판 그러니까 움직임을 위해서는 예. 이 서라운드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곡하고 아니면 지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라운드에도 어떤 공학적인 그 팁을 넣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보면은 스피커 메이커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들이 이제 뭐 진동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소재나 이런 기술들, 마그넷 뭐 소재나 이런 것도 다 기술이 좋아졌는데 이제 그 세밀한 부분들에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라운드 엣지라든가 김 편님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일부 메이커들 보면은 뒤쪽 스파이더 쪽 부분들의 설계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폭이 특히 저역 쪽은 굉장히 깊잖아요. 예, 그런 진폭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때 사실 디스토션이 일어나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각 메이커마다 또 다르게 그렇죠. 예, 다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 오디오도 그런 부분을 잘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이 스피커 스펙을 알아보면 저역은 이제 2Way보다 이 플로어 스탠딩은 10Hz나 더 내려가요. 그래서 30Hz까지 이제 초저역 구간이죠. 예, 거기까지 내려가고 고역 한계는 똑같습니다. 25kHz. 그 다음에 공칭 임피던스 동일하게 4ohm이고 이제 감도는 2dB 올라가서 90dB. 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스펙에서 저 북쉘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5.25인치를 단 2웨이 북쉘프 스피커의 저역 하한이 40Hz면은 전 처음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6dB 기준인가 했는데 네.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딱 기준이죠. 그렇죠. 그게.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이면은 한 잘 내려가는 스피커여도 한 60Hz. 예. 보통 한 75Hz잖아요. 네. 근데 40Hz까지. 그리고 이 플러스 스탠딩 같은 경우는 5.25인치 두 발이 들어갔지만 네. 이 사이즈에서 30Hz까지 떨어진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예. 그 비결이 아까 말씀드린 소구경 우퍼를 쓰지만은 최대한 많이 움직여서 그렇죠. 똑같은 양의 공기를 밀어내면 더 좋다. 예. 그리고 그러면 큰 대구경 우퍼를 한 발 쓰지 왜 그러면 나눠서 쓰느냐 이렇게 네.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작은 직경일 수도
작은 직경일수록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적죠. 그렇죠. 이게 예. 넓으면 분할 진동이라고 분할 하고 진동, 예. 그 포인트마다 진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하고 균일하게 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정확성도 그렇고 또 낮은 저음도 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타쌍피가 되는 거죠.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저는 이 시스템 오디오를 볼 때마다 아까 그 DXT 음향 렌즈도 그렇고 네. 주름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소구경 우퍼를 다발로 쓰는 멀티로 쓰는 것도 그렇고 정말 보법이 다른 네. 다른 브랜드와는 보법이 다른 네. 스피커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김 편님 말씀처럼 이게 딱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뭔가 라이프 스타일 뭐 제품들을 연상시키는 예, 그런 디자인이지만 사실 곳곳에 그런 음향적인 부분에 아주 섬세한 설계들이 잘 이루어진 스피커예요. 예, 그러면은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소스 기기로는 블루 사운드의 완전 기대주죠. 예, 요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노드 아이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파워 앰프는 NAD의 C298. 예, 이 앰프는 NAD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숨은 역작 같은 예, 그렇죠. 그런 앰프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제 상급의 이제 마스터 시리즈만 많이 좀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 클래식 라인에서 C298은 그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 예, 증폭 모듈을 써가지고 저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리샵 여기 와고 여러 이제 뭐 녹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저 C298을 물리면은 스피커가 빛을 내는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숨은 보석 같은 앰프니까 꼭 기회 되시면은 네. 저 C298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시청하고 몇 곡 녹음을 했는데요. 한 세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북쉘프 스피커로 한 곡 녹음을 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로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Hey Laura, it's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But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I really am sorry, but it just couldn't wait. Is there someone else instead of me? Go ahead and lie to me and I will believe. You're not in love with him and this fool can see that the rivers of your love flow uphill to me. Hey Laura, it's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But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I really am sorry, but it just couldn't wait. With a healthy dose of make-believe. Hey Laura, it's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But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I really am sorry, but it just couldn't wait. Is there someone else instead of me? Go ahead and lie to me and I will believe. You're not in love with him and this fool can see that the rivers of your love flow uphill to me. Hey Laura, it's me. Sorry, but I had to ring your doorbell so late. But there's something bothering me. I really am sorry, but it just couldn't wait. With a healthy dose of make-believ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그 첫 곡의 그 그레고리 포터의 그 곡을 이어서 들어봤어요. 한 번은 이제 이 북쉘프로 처음 들어보고, 두 번째는 이 시그니처 40 플로어 스탠딩으로 들어보고, 확실히 전체적 퍼포먼스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북쉘프는 아주 깍듯하면서 컴팩트한 이런 무대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히 고역 쪽에 정말 시스템 오디오를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옛날에 삭소나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모델들에서 라인업에서 보면은 이들만의 색깔이 있는데, 특히 이 트위터에서 나오는 그런 색감, 이런 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섹시하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 그런 사운드가 있습니다. 귀를 되게 간지럽히고 예. 그리고 되게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거친 거에 정반대 지점에 있다. 아, 예. 그렇죠. 귀를 살살 녹이는 고음이,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피아노 고음 들어보면은 예. 이 고막이 녹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시각적으로도 되게 반짝반짝 코팅을 해갖고 빛나는 소프트 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DXT 음향 렌즈가 정말 그 역할 덕분에 고음이 참 예쁘게 도드라지는 스피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장르는 특별히 많이 가리지는 않고, 특히 북쉘프 이 스피커는 조그만 공간에서 되게 좀 다이내믹하고 되게 다부지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우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게 뭐 막 부밍을 일으키거나 그럴 소지는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죠. 예, 예전에 제가 한번 아는 후배가 북쉘프 스피커 막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래된 얘기인데 한 10년 전에 그 삭소 라인업 중에 조그만 북쉘프를 하나 소개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들이 막 펑키라든가 아니면 막 락 음악이라든가 약간 저역이 좀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인데, 방에서 아주 잘 들으면서 저한테 나중에 좋은 스피커 추천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오디오 북쉘프 스피커를 들어서 왜 이렇게 저음이 안 나와, 이런 핀잔을 들을 염려는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 사이즈를 뛰어넘는 어떤 저음의 그 어떤 강도라든지 펀치력 이런 거는 들어보시면 와, 이 정도 수준인가? 예. 아마 이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은은하게 이렇게 잔향을 많이 남기면서 풍성하게 바닥에 깔리는 이런 저역이 아니라, 약간 스피드도 있으면서 굉장히 깊고 단단하게 좀 내주는 이런 저역이어서 좀 탱글탱글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 정리정돈이 잘 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막 네.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거나 뭐 갈피를 못 잡고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 예. 참으로 딱 준비된 그 순서대로 스케줄대로 음이 착 나오는 예. 그 맛이 되게 좋은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쉘프로 듣다가 이 플로어 스탠딩으로 들으면 체급 차이는 굉장히 좀 많이 나요. 이건 사실은 이제 듣는 공간에 따라서 선택할 부분인데, 확실히 공간이 받쳐준다면 플로어 스탠딩이 확실히 더 낫습니다. 일단은 무대 자체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윤찬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하나 틀어드렸는데, 피아노 소리가 유독 좋아요. 대단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오케스트라나 이런 연주, 그러니까 많은 악기들이 출연하는 이런 부분에서 무슨 뭐 수천만 원짜리 하이엔드 스피커처럼 이렇게 막 정말 촘촘한 그런 정유감까지는 아니지만, 정유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이 대편성곡, 이렇게 악기들이 많이 나오는 곡일수록 3웨이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2웨이면은 그 중저역 부분을 혼자서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물리적으로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유닛이 중역도 내고 저역도 내고, 그러니까 동시에 왜곡이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역할을 딱딱 구획 정리를 해주니까 미드레인지 우퍼가 제 역할을 하니까 음이 상당히 정확하다. 결국 해상력, 깨끗한, 그리고 뭐 어떤 이미지, 그리고 투명한 무대, 이런 게 3웨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만든 3웨이 스피커의 어떤 특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 라인업, 북쉘프 하나, 플로어 스탠딩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하고 비교해서 좀 청음을 해봤는데요. 이 보면은 그 시스템 오디오는 상당히 좀 독특한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생산, 설계, 기획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자신들이 막 연구해서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이걸 사서 들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장 이분은 예전에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잖아요. 뭐 애호가들, 음악 애호가 아니면 사운드 엔지니어 아니면 저희 같은 리뷰어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가 당신들은 그래서 그거를 엄청 취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막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정말 나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스피커를 막 만들어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그 유명한 오픈 포럼을 통해서 그렇죠. 아이디어,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스피커가 이제 판디온 2였고 판디온이었죠. 그 계보를 이은 게 아까 말씀드린 플래그십 레전드였고 예. 예, 그리고 레전드하고 엔트리 삭소 사이에 새로 출시된 론칭된 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시그니처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 음악 애호가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브랜드고 그 오디오 음악 애호가들과 정말 소통도 하면서 음악 애호가들이 정말 사용하기 편리한 예, 그런 스피커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로 인상 깊었고 오늘 이 시그니처 라인업도 그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